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또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TMS 치료, DCS 치료, 이런 치료, 또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해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셔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도파민에 관련된 약을 복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1, 2주, 3주 지나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효과가 좋고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안심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아무리 그 약을 똑같은 약을 먹어도 이제 비슷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해서 이분의 뇌 상태를 보니까 전두엽 기능 저하, 이게 이제 도파민이 부족할 때 주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생기거든요. 이 전두엽 기능 저하 패턴이 조금 이렇게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내가 약물로 치료가 효과가 좋았다가 이게 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며, 그러면은 약물만 갖고는 내 뇌가 도파민 부족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기 어려운 거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사람의 뇌,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고위 뇌 기능이라고 뇌 전체에 네트워크로 퍼져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 기능이 싹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언어 기능은 왜 국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내 발성을 돕는 언어 중추가 이제 좌측 뇌의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만약에 그 부분이 망가져서 그 부분에 뭐 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고위 기능으로 갈수록 우리가 다루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어떤 감정 상태, 또 집중력, 이런 걸로 갈수록 뇌 여러 부위에 이제 퍼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고요.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약물로 조금 아래 레벨에서부터, 세포 레벨부터 약물로 그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뇌에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그 기능을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어느 부위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어느 부위는 안정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 뉴로모듈레이션이 담당하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뉴로모듈레이션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약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이 효과를 약물 치료만큼 충분히 효과를 줄 수가 있지만, 또 약물만이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영역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 자체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 안에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약이 건드릴 수 없는 뉴로모듈레이션만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뉴로모듈레이션이 건드릴 수 없는 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병에 대해서 약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게 뇌 기능까지 모든 부분을 다 건강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수의 경우에는 약만 가지고 충분한 뇌 활성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려워서 좀 뉴로모듈레이션이 좀 작용을 해야 조금 더 뇌 상태가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내가 뭐 임신이나 이런 것들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부분을 다 좋아지게 해서 약 대신 정말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만 가지고 완벽히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일부의 경우에는 뉴로모듈레이션이 해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약이 조금 들어가야 약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는 가장 좋은 이제 치료의 방향은 약과 뉴로모듈레이션을 같이 해서 좀 뭔가 시너지가 높은 접근을 해야 뇌도 충분히 더 건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약만 가지고 분노 조절하려고 했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두엽에 기능 저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더 심했을 수가 있겠죠. 더 심했을 수가 있는데 약을 써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두엽 기능 저하가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약만 가지고 한두 달을 복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두엽 기능 장애가 씻은 듯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전두엽에 TMS라든지 이런 치료로 뉴로모듈레이션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약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TMS에 대한 정보를 듣고 TMS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TMS는 또 TDCS는 약물과 같이 해야 조금 더 강력하고 좋은 어떤 치료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이 먹기 싫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약과 같이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치료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이게 교집합 부분이 있고 교집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어렵다면은 뉴로모듈레이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뉴로모듈레이션만 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어렵다면은 약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치료의 이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상관관계나 이런 두 가지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왜 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